북한의 무인기가 며칠 전에 내려와가 인제를 통해가 성주까지 가서 사드 기지 사진 등 한 550장 사진을 찍고 돌아가다가 기기 조작 미스인지 연료가 바닥났는지 인제 산에 추락한 걸 민간이 발견해서 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발견된 북한의 이런 무인기는 여태까지하고는 다르게 한 580km, 600km 정도를 비행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드 기지를 정찰하기 위해서 날려보낸 이 무인기가 북한의 정찰 총국이 계획한 치밀한 첩보 작전이라고 군이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정찰 총국은 북한의 대남 해외 공작 총괄 기구입니다. 사이버 공격 등 테러 업무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이 비행 경로를 분석해서 사드 기지를 향해서 정남향으로 곧바로 직진해서 내려왔고, 사드 기지 촬영을 마친 다음에 턴해서 도로 이렇게 북상을 했는데, 그래서 일상적인 정찰보다는 전략적 목적을 띤 정찰 총국의 작전이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 북한의 무인기가 이륙한 지난 5월 2일은 이거는 안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사진 촬영 날짜라든지 이 내비라든지 이런 걸 궤적을 다 분석하니까 이륙을 5월 2일 날 했는데, 4월 26일 날 사드 기지에 레이더나 발사대 2기를 반입한 6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자, 이제 레이더하고 발사대가 다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하자고 이 무인기를 내려보낸 거죠. 그래서 이 무인기는 백령도에서 앞서 발견된 기체보다 성능이 규모 면에서 매우 향상이 되었고, 7개 최소 국가의 부품을 이렇게 다국적으로 해서 조제되었습니다. 엔진은 체코, 비행조종 컴퓨터는 캐나다, GPS 수신기는 스위스, GPS 안테나는 미국, RC 수신기와 카메라는 일본, 배터리는 중국이었고, 날개를 움직이는 서버 모터는 한국 하이텍이라는 회사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뿐만 아니라 2014년에 있었던 그 무인기, 그때 보면 경기도 파주 백령도 삼척에서 잇따라 무인기들이 이렇게 발견됐는데, 이 무인기에는 삼성 제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처럼 다양한 국가의 부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들어있었는지 안 들어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표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의 이런 주요 부품들을 썼는데, 이런 주요 부품의 고유 번호를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리얼 번호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으면 어디서 언제 어떻게 구입했는가가 알려질까봐 이것을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삼성에서 이 생산한 부품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용품인데요. 군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도 삼성 등 2개 한국 회사가 관련된 부품이 나왔는데, 이때도 이 문제를 제대로 이렇게 정리하지를 못해서 삼성 제품이 어떻게 해서 북한의 무인기에 장착됐는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요, 한국이 민심을 돌리려고 정치 공작을 했다라는데 먹혀들지 않겠죠. 어쨌든 이것은 중대한 도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유엔 사령부에서 이제 정전 협정 위반으로 조사까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진만 찍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 기술을 진전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엔진이나 연료 기술이 진전이 되어서 항속 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백령도께는 무게가 900g이었는데 이번에는 400g으로 500g이 줄었고, 카메라 무게가요. 체코제 2기통 50cc 엔진의 연료량이 3kg로 더 늘어났고, 날개 길이가 40cm가 더 커진 2.86으로 만들어 오래 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의 부품들이 다 이렇게 6개국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랬는데 한국 회사가 이번에도 들어 있었다면 어떻게 들어 있었는가에 대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북한의 금강군에서 정찰 총국이 주도했다. 전략적인 목적으로 사드를 탐지했다. 이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과거의 파주, 백령도 등에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제를 모방했거나 중국제를 혹시 무인기를 들려오지 않았나 했는데 중국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3km 정도에 이르는 생화학 물질이나 폭탄을 탑재해서 후방까지 날려보낼 능력을 갖췄다고 하는데 제가 한 방송에 가서도 이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는데 이게 심각한 거는 뭔가 하면 지금처럼 촬영을 해가는 단계를 넘어서서 무인기를 가미카제 공격하는 것처럼 지금 한 600km를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무인기를 리모트 컨트롤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쉽게 조정을 하겠습니까? 리모트 컨트롤로 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무인기를 갖다가 쭉 보고 있다가 이걸 갖다가 사드 레이더 기지에 충돌을 시키면 얼마 전에 허접한 필리핀의 컨테이너선에 1조가 넘는 미국의 뭡니까? 이 이지스함이 거의 박살이 나버린 것처럼 사드 레이더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고요. 이 무인기가요, 한국의 청와대 상공에다가 한마디로 생화학물질 독가스를 살포했다고 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3kg가량의 생화학물질을 지상에 투하하면 국방부는 그럽니다. 눈이 그냥 따끔따끔할 정도일 거다. 폭약이라면 무인기 추락 주변 정도를 오염시킬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북한이 지금 13가지 종류의 생화학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는데 이게 별 문제가 안 될 것처럼 그는 이야기를 하고 그게 다 대기에 노출되면 큰 데미지를 입히지 못한다. 또 3kg 정도 폭탄이야 주변에 조금 어지럽히는 정도밖에 더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기가 그 이상에 조금씩 더 발달했어요. 딱 정확한 타깃만 정해서 레이더에 만약에 사드 레이더에 이 돈 1,000만원도 안 되는 몇백만원짜리 무인기가 정면으로 충돌해서 폭발되었을 때 사드 레이더가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사태가 벌어지지 말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군은 자꾸 이걸 과소평가하고요. 그런 위협이 없다 이런 소리만 하는데 이처럼 우리 무인기가 돌아가다가 지발로 떨어져서 민간인한테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군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추락해서 발견된 것은 저절로 추락해서 대부분 민간인이 발견한 겁니다. 군이 무인기를 보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격추시킨 게 없지요. 안 그러면 발견한 거라도요. 자, 발견되지 않고 북한으로 무사히 넘어간 무인기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3년 전에 2014년에도 이것 때문에 난리를 쳤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자주국방한다 그럽니까? 자, 3m짜리 소형 무인기가 날개 폭이 3m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이 군부대 기지 앞으로 이런 이상한 비행물체가 날라와서 군에서 사격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런 무인기겠지요. 게다가 이런 무인기가 고도를 한 2-3km 정도로 해가지고 날면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워서 일반 레이더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무인기 기술이 고도화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거는 한국의 레이더 이 방공망이 약하다라는 부분인데요. 군은 소형 무인기 탐지 레이더와 타격 장비를 중요 지역에서 운용 중이라 하지만은 이를 벗어난 지역으로 남아할 경우에는 탐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형 장비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3년 전에도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자, 핵과 미사일에서만 뒤지는 게 아니라 이제 무인기에서도 뒤지는데 뒤지면서도요.
잘못했다 이야기나 그 많은 국방비 어디 있었냐 이야기하지 않고 대비하겠다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휴전선에서 목함 지뢰 터졌을 때도 북한군이 와서 심어놓고 갔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열 영상 탐지기를 이렇게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데 그것도 시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자주 국방하겠다면서 사드 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 무인기는 항공 마니아들이 그러니까 RC 이 무인 비행기 있죠. 리모트 컨트롤로 조정하는요. 이런 모형 비행기들을 많이 구입하는 중국 항공 전문 쇼핑몰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입하고 할 수 있고 이 드론하고도 이런 장비들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2014년에 좌파들은 무슨 소리를 했는가 하면 그 무인기의 각종 재원들을 저그들이 나름대로 분석해서 당시에 여러가지 무슨 어떤 이 국정원 직원의 어떤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덮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 무인기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북 좌파들이 굳이 무인기를 가지고 이거 보통 사람들은 별 관심도 안 가지고 넘어가는데 조작을 했다 이런 발표가 의문이 난다라는 것들을 꼭 보면 블로그 같은데 찾아보면 나옵니다. 자, 북한은 지금 고도로 이렇게 개발된 핵과 미사일 전력에서도 우리를 압도하고 있고요. 허접한 싼 가격으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무인기를 통해서도 정신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무인기에 탄저균이나 살인 가스 같은 거 이번에 김정은이 죽인 가스나 안 그러면 아주 이 폭발력이 좋은 정밀 소형 폭탄을 달아 가지고 딱 사드 레이더만 파괴하겠다고 달라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레이더를 건물을 쳐놓고 있습니까?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그거 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드 레이더하고 발사대를 하도 한국 언론들이 배치되자마자 드론 찍어서 멀리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공개를 하니까 북한이 대충 봤을 겁니다. 노면에 저런 식으로 보호장치가 별거 없이 있다면 우리가 무인기 한 대로 가미가제로 충돌시키면 충분히 폭발 가능하겠다.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해보자 해서 내리보낸 걸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섬주 사드 기지에서 총소리도 들렸다는데 이런 어떤 이 공중에서 날아오는 어떤 부분에 대한 훈련이었던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뭐 하나 제대로 합니까? 정말 국방부 관료들요. 저는 이번에 사드 문제를 보고 이 군인들이 아니다. 그야말로 월급쟁이거나 정치꾼들이 다 돼버렸다 생각합니다. 자, 또 날라오면 민간인이 주워다 갖다 주면 또 무슨 헛소리 할지 모르겠는데요. 무인기에 대한 주요 장비 시설 대책을 빨리 강구하길 바랍니다. km 정도를 비행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드 기지를 정찰하기 위해서 날려보낸 이 무인기가 북한의 정찰 총국이 계획한 치밀한 첩보작전이라고 군이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정찰 총국은 북한의 대남 해외 공작 총괄 기구입니다. 사이버 공격 등 테러 업무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군은 이 비행 경로를 분석해서 사드 기지를 향해서 정남향으로 곧바로 직진해서 내려왔고 사드 기지 촬영을 마친 다음에 턴해서 도로 이렇게 북상을 했는데 그래서 일상적인 정찰보다는 전략적 목적을 띤 정찰 총국의 작전이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 북한의 무인기가 이륙한 지난 5월 2일은 이거는 안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사진 촬영 날짜라든지 이 내비라든지 이런 걸 궤적을 다 분석하니까 이륙을 5월 2일 날 했는데 4월 26일 날 사드 기지에 레이더나 발사대 2기를 반입한 6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자, 이제 레이더하고
발사대가 다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하자고 이 무인기를 내려보낸 거죠. 그래서 이 무인기는 백령도에서 앞서 발견된 기체보다 성능이 규모 면에서 매우 향상이 됐고 7개 최소 국가의 부품을 이렇게 다국적으로 해서 조제되었습니다. 엔진은 체코, 비행조종 컴퓨터는 캐나다, GPS 수신기는 스위스, GPS 안테나는 미국, RC 수신기와 카메라는 일본, 배터리는 중국이었고 날개를 움직이는 서브 모터는 한국 하이텍이라는 회사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뿐만 아니라 2014년에 있었던 그 무인기, 그때 보면 경기도 파주 백령도 삼척에서 잇따라 무인기들이 이렇게 발견됐는데 이 무인기에는 삼성 제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처럼 다양한 국가의 부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들어있었는지 안 들어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표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의 이런 주요 부품들을 썼는데 이런 주요 부품의 고유 번호를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리얼 번호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으면 어디서 언제 어떻게 구입했는가가 알려질까봐 이것을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삼성에서 이 생산한 부품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북한의 무인기가 며칠 전에 내려와가 인제를 통해가 성주까지 가서 사드 기지 사진 등 한 550장 사진을 찍고 돌아가다가 기기 조작 미스인지 연료가 바닥났는지 인제 산에 추락한 걸 민간이 발견해서 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발견된 북한의 이런 무인기는 여태까지하고는 다르게 한 580kg 600용품인데요. 군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도 삼성 등 2개 한국 회사가 관련된 부품이 나왔는데 이때도 이 문제를 제대로 이렇게 정리하지를 못해서 삼성 제품이 어떻게 해서 북한의 무인기에 장착됐는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요, 한국이 민심을 돌리려고 정치 공작을 했다라는데 먹혀들지 않겠죠. 어쨌든 이것은 중대한 도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유엔 사령부에서 이제 정전 협정 위반으로 조사까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진만 찍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